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은요, 21일인데요. 당연히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그 이후 쏟아진 수많은 발언들로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고요.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늘 여기 이 방송에서 말해왔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다?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할 텐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는 건 다른 언론사들에 맡겨두고요. 저희는 그 이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관세 명령을 보류했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각서 같은 걸로 무역협정을 재검토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미 FTA가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각서입니다. 행정명령도 아니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해라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만 행정명령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고 또 대중의 기대와 본인의 행동 사이에 어떤 중간점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관세 명령 보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임 첫날에 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캐나다, 멕시코에 2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2월부터 부과할 거면 지금 행정명령에 사인해도 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물으니까 답을 한 건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벌써 언제부터 말해왔는데 아직도 생각 중이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면 이거 부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몇 달 안에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하지만 또 시행 기간을 또 늘린다든지 또 그 사이에 협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해서 이거를 끝까지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매긴다? 제 생각에는요. 처음부터 절대 60% 안 매깁니다. 60% 매긴다. 이거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낸다고 하다가 중국이랑 협상해보고 내린다. 하다가 중국하고 협상하다는 언제든지 60% 내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다음에 한 10% 정도 올린 다음에 봐라 내가 60% 간다고 했는데 일단 10%만 매겼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엔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내내 이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기 첫 한 2년 동안 이걸 가지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했다가도요. 예를 들자면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에 따라 일단 먼저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했다가도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에 따라 다음에 없앨 수도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1기 때도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했다가 재협상에서 또 없앴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민자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원래 미국에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 등을 사기로 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 때 약속해놓고 바이든 때 안 지켰어요. 바이든 때 한 절반만 사놓고 더 이상 안 지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면 그거 다 사라. 그거 안 사면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그만큼 이자 붙여서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그거 살 때까지 내가 잠깐 기다려줄게. 혹은 관세를 부과해놓고 그걸 다 사면 내가 관세 깎아줄게.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특히 관세나 이런 좀 극단적인 말은 저희가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에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부를 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를 실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이면서요. 이러한 관세 시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도 도대체 언제부터 했고요. 트럼프 1기 때부터 준비해오던 거고 그 1기 때 사람들이 그대로 이걸 준비하고 있을 텐데 아직도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행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실행할 준비를 착착 쌓아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협상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1기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통과시키고 했지만 이 행정명령들 또한 제대로 실행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미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첫날 연설문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면요.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뭐 트럼프 자체가 미국이라는 거죠. 뭐 짐이 곧 국가다. 뭐 거의 그 수준의 지금 홈페이지인데요. 한번 백악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시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홈페이지를 꾸며놨어요. 굉장히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뭐 진짜 전쟁 영화처럼 그리고 뭐 액션 영화처럼 꾸며놨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대중에게 깜짝 쇼를 선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취임 연설문을 보면요. 저희는 일단 5가지로 중요한 것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무역하고 관세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이겁니다. 저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즉시 정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부유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의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공약을 자기가 실천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자기들의 지지층에게 난 이렇게 할게를 보여주기 위한 선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외 수입청을 만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돈이 우리 재정에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다운 표현이죠. 외국에서 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멕시코와 국경에 국경 장벽을 세울 때 멕시코 돈으로 하겠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겨서 그 돈으로 하고 아니면 멕시코 정부에서 건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막 온갖 주장을 했지만 결국 미국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멕시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요. 아우 제발 미국 돈으로 짓는다는 말을 그 대중들 앞에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쇼에 능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봐도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이나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하기 힘든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취임사에서 많이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한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드릴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은 땅파, 채굴에 채굴,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구호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양의 석유가 미국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텐데 우리 발 밑에 있는 액체 황금이 그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미국 남부에 석유가 많거든요. 이 공화당 지지층을 달래고 미국 북부에도 펜실베이니아 같은 곳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죠. 거기도 의외로 석유와 가스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들의 자기 지지층을 달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는 잘 못 느낀데 물론 한국 사람들도 기름값에 민감합니다. 휘발유 값에 당연히 민감하지만 미국은 정말 민감합니다. 왜냐? 운전하지 않고는 생필품 하나도 살 수 없는 나라거든요. 뚝뚝 떨어진 땅덩어리에 자동차로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버스비 걱정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휘발유 걱정하는 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물가는 내려가고 휘발유 가격은 잡히겠지만 뭐 정유사나 이런 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제조업 부활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린 뉴딜을 종식시키고 전기 자동차 의무를 철회하고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라고요. 미국의 녹슨 제조업 지대를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일 때 오데오 주변, 아까 말한 펜실베니아 이런 데까지 그 지역이 아주 부유한 제조업 강자였지만요. 이제 미국이 제조업 시대가 지나고 서비스업 시대로 오면서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같은 이런 제조업 강자의 도시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도시들 아니면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곳에서 트럼프에 몰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내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관세를 크게 부과하겠다는 것도 이런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의 가격을 올려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제조업을 부과시키고 정말 어쩌면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산업에만 관세를
집중적으로 특히 철강, 자동차 이런 데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물류, 조금 더 말하자면 제해권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나마가 우리에게 한 약속은 어겨졌습니다. 우리의 거래의 목적과 조약의 정신은 완전히 위반되었습니다. 미국 선박은 엄청나게 과금되고 어떤 방식으로나 형태로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이 한 60% 되는 말입니다. 파나마 운하의 이용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박 크기와 무기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미국에만 한다라고 이제 어쩌면 약간 선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이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홍콩 기업이었지만 이제 홍콩이 사실상 중국의 아래에 100%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홍콩 기업이 파나마 항구의 동쪽, 서쪽을 모두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통제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게 어쩌면 안보적 차원에서나 국익 차원에서나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깡패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미국 입장에서 남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중국의 손에서 운영된다면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 자체의 물류망도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식에서조차 좀 약간 황당한 발언을 하면서 파나마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가 주목한 건 중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무엇보다도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 주지 않고 파나마에 줘. 우리는 그거를 되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절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든 해서 그 홍콩 기업 허치슨 완포아라고 홍콩의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운영권을 박탈하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하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또 다른 면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임 연설문에 언급된 외국은요, 파나마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파나마를 언급한 건 중국을 언급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트럼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대해 많은 기사를 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세계가 점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트럼프의 대통령의 말도 전해드리겠지만 그 속에 있는 함의도 하나씩 더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